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독일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먼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카트 있잖아요. 짐을 싣는 카트. 카트가 유료입니다. 공항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니까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트를 찾는데 안 보인다. 짐 찾는 레일 옆에 있어요. 거기에서 동전을 넣고 카트를 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독일에 오시면 기차 많이 타시잖아요. 그럴 때 필요한 어플입니다. 도이치반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시간이라든지 위치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.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레일 어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또한 기차가 이게 약간 노선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. 작은 역일 경우 이체 말고 그냥 일반 열차 같은 거 타시면 그 작은 역은 방송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. 그걸 꼭 확인하시고 잘 내리시길 바랄게요. 제가 한번 못 내릴 뻔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럽 여행 많이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. 기차, 지하철 이런 거 보면 문 열을 때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경우가 있어요. 독일 기차도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립니다. 문 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으니까 꼭 눌러서 여시면 되겠고, 가끔 검수원들이 돌면서 랜덤으로 확인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티켓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, 기차 타기 전에 역사대에 티켓 인식하는 기계 있어요. 그걸로 넣었다가 빼서 티켓을 찍고 타셔야 됩니다. 그게 없으면 벌금을 내셔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 꼭꼭꼭꼭 확인하시고 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엔 자동차 이용하실 경우 유용한 점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특히 위험한 지역의 경우에는 있을 수 있죠. 근데 독일은 우회전 신호가 있습니다. 다 있는 건 아니에요. 없는 곳도 있어요. 신호등을 자세히 보시면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있다면 그 신호를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.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고 막 우회전 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여기가 회전 구간이 많아요. 회전 구간에서 내가 나가는 방향이 나왔을 때 꼭 깜빡이를 켜고 가셔야 됩니다. 깜빡이 안 켜고 그냥 휙 가시면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요. 꼭 내가 나갈 곳이 나왔다 하면 깜빡이를 켜시고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. 작은 동네에도 회전 구간이 많아요. 그러니까 회전 구간 나가실 때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요. 비보호 좌회전? 이런 구간이 많습니다. 그런 곳에 가셨을 때는 일단 3초 이상 멈춘 후에 좌회전을 하셔야 돼요. 신호등 없는 구간에서. 신호등이 있어도 비보호 좌회전 하는 것도 많습니다. 그냥 차 안 와. 그냥 바로 슉 가지 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전거 도로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들과 같이 달리거든요. 자전거일 경우 수신호가 따로 있습니다. 손으로 하거든요. 보통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 팔을 들어서 몇 초 이상 들고 있는 거. 또 왼쪽은 왼쪽 팔. 이렇게 수신호를 주니까 그걸 보시고 앞에 자전거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.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. 유럽 날씨, 특히나 가을에 오시면 날씨가 굉장히 변덕입니다. 한국 가을 날씨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부슬비도 많이 내리고 갑자기 국지성 호우도 많이 오고요. 해가 비쳤다가 없어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변하는 게 유럽 날씨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이렇습니다. 또한 부슬비 같은 것도 많이 오기 때문에 방수 자켓, 또 방수가 되는 신발 같은 거 미리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마트 이용할 때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거가 있어요. 지역에 따라서, 마트에 따라서 다른데요. 문 닫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. 독일하면 알디, 리들, DM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다 문 닫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미리 그쪽에 가셨을 경우 앞에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먼저 하시고,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.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건데
우리나라도 뭐 소주병, 맥주병, 공병 값이 있잖아요, 따로. 여기도 똑같습니다. 유리병에도 있지만 페트병에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병을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, 마트 안에 보면 기계가 있습니다. 기계를 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나중에 영수증 같이 종이에 찍혀서 나옵니다. 이걸 잘 가지고 계셨다가 뭔가 물건을 살 때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셔도 되고, 아, 나 여기서 더 이상 살 게 없어 하시면 개선한테 주잖아요.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페트병에 싸고 있는 그 비닐 뭘 뜯으시면 안 돼요. 그냥 바코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비닐은 꼭 붙어있는 상태에서 기계에 넣으시면 됩니다. 가끔 인식이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. 저도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 것도 있고요. 아니면 다른 마트 가서 한 것도 있거든요.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옆에 마트가 또 있다.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버리지 마세요. 다 돈이 됩니다. 독일에선 다 돈이 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트에 가면 빵 잘라주는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. 큰 빵을 골랐다. 기계 딱 놓으면 빵이 저절로 따라라로 잘라져요. 그걸 담아서 가져가시면 되고요. 또 하나, 이것 또한 지역과 마트별로 차이가 나는데, 어느 지역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. 만약에 빵집에 간다. 그러면 작은 프레첼 같은 이걸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, 뭐 정육점에 갔다. 그러면 작은 소세지. 또 뭐 마트에 갔다. 그러면 아이들한테 사탕이라든지 젤리, 조그만한 젤리를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아이가 너무 어리면요. 그 부모님한테 물어봐요. 아이한테 줘도 되겠느냐. 근데 아이가 좀 크다. 그러면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.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받으셔도 좋겠죠?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지역별로, 마트별로 시스템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저는 요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것까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뭔가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독일에 한번 여행 오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가을에 오실 땐 꼭 방수가 되는 옷을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. 저는 그만 인사를 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